자, 17년도 9평 39번. 오답률 70% 이상. 벌써 듣기만 해도 진절이 쳐지지?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자, 문장 삽입의 제시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 제시문. 자, 우선 소재 파악이 가능한지. 자, but 그러나 it is no light matter to quickly and correctly pen long and complicated composition. 자, 중요 단어 두 개 있어. 우선 해석에서 말리면 안 되지. light 빛 아이야. 자, 펜 연필 아이야. 자, 영어는 위치어야. 자리에 맞춰야 돼. 자, 단어의 복합 뜻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자? 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단어는 첫 번째, 내 머릿속의 뜻을 그대로 가시면 안 되지. 자, 글의 소재랑 연결이 들어와서 이걸 문맥적 의미라고 얘기하지. 두 번째, 문법적으로 어느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야 해석이 우선 안 말리게 돼. 그럼 여기서 right는 봐봐. 여기가 명사니까 앞에 형용사야. 빛의 아니라 뭘게 될 거야. 소재 연결해보면 composition, 작곡이야. 맞지? 악곡, 악보. 그럼 뭐가 될 거? 여기서 삐리리한 문제다라고 했잖아. 빛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글의 소재는 빛이 아니라 작곡, 음악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형용사. 가벼운이라는 뜻이 나와야 돼. 그래서 light, 첫 번째 가벼운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자, 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봐봐. 부사 빼봐. 자, 병렬 구조야. 반복되니까 여기를 놓치면 안 되지. to 동원이야. 그러면 얘는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선 기본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펜으로 뭐해? 글씨 쓰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글씨 쓰다라가 나와야지. 글씨 쓰다. 펜. 글씨 쓰다. 그러면 어떤 글씨를 썼을까? 작곡이니까 아마 음악에 대한 악보를 쓰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게 돼주고 나서 이제 글로 가야 될 거야. 그러면 but 그러나 it is no light matter. 거기선 가벼운 문제가 이게 아니래. 가짜 주어니까 여기 진짜 주어 나오지. 그러니까 다자가 뭘로 바뀌어야 돼? 겉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재빨리 그리고 올바르게 글씨를 쓰는 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길고 complicated, 복잡하게 된 작곡을 글씨 쓰는 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래. 자, 평가원의 취지 놓치면 안 되지. 1차, 뭘 잡는다? 자, 삽입, 문장 삽입은 논리적 흐름이라는 영역 속에 있는 거지. 논리적 흐름에서 평가원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 떠올려야 돼? 1번, 지칭을 놓치지 말자. 2번, 연결사를 놓치지 말자. 여기서 걸리기 시작하는 거지. 누가 나왔어? 그러나. 앞에와 뒤에는 무슨 관계야? 반의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 독해 원리는 3개밖에 없어. 소재 설정하자. 정의구조. 그 시각대로 봐줘야 된다. 두 번째, 난이도를 줘서 분류하게 되면 이 글의 소재가 흰색이라면 나머지 소재는 전부 다 흰색이 아닌 거다. 검정, 노랑, 빨강, 초록 전부 다 반이야. 이게 외국어 비문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게 떠오른 사람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앞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가벼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들과 아무튼 가볍지 않은 것과 앞에는 가벼운 것들을 포함한 문제가 나와야 돼. 이래서 독해 원리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어떻게 될까? 자, 소재, 분류, matter, 문제. 문제는 어떤 문제와 어떤 문제로 나뉜다? light, 가벼운 문제와 가볍지 않은 문제로 전부 다 나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필자가 여기 앞에는 가벼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이 뒤에는 뭐란 얘기야?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나와서 반의로 지금 부딪히는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라. 분류가 되는 지점을 잡으라는 얘기야. 그럼 벌써 앞에 잡았잖아. 앞에 뭐가 돼야 돼? 아무튼 가볍지 않은 문제다. 앞에는 그러면 가벼운 문제가 이 부분의 일관성으로 들어와 있을 확률이 당연히 있으니까 누굴 쓴 거야? 벗을 쓴 거지. 그럼 뒷글 추론은 뭐가 돼야 될 거? 뒷글 추론은 앞글 추론을 했단 말이야. right matter이 나와야 되고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가볍지 않은 문제니까
이 뒤에는 전부 다 가볍지 않은 문제가 뒷글 추론으로 밑으로 내려와 줘야 돼. 그러면 1, 2, 3, 4, 5번에서 두 개를 우선 제시문 파악이 끝난 사람은 앞에는 가벼운 문제와 뒤에는 가볍지 않은 문제를 통칭하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글은 크게 두 부리로 확 잘릴 거란 말이야. 이게 잡혀야 되는 거야, 제시문에서. 그러면 봐보자. 거기에는요, 많은 인스턴스, 예시들이 있답니다. 뭐에? 빠른 work, 작품에 대한. 뭐에 관한? The part, 부분. 뭐의 부분일게? Great composers, 그런 거예요. 위대한 작곡가들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빠른 작품에 많은 본보기들이 있다. 자, 소재가 벌써 인스턴스 하면서 뭐가 돼? 자, 대열구문을 써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표식인 거야. 나는 이 문장에서 지금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 여기에는 지금 문법을 이 아저씨가 뭘 걸어 놓으셨냐면 강조구문을 때렸단 말이야. 대열구문은 강조구문이야. 주어가 어디에 와 있기 때문에 뒤로 가서 순서가 도치가 돼서 바뀌었어. 이걸 왜 쓴다 그랬어? 바로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는 필자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라는 표현으로 뭘 주게 된다? 바로 강조를 때려놓는 거야.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뒤집어져 있으면 시선이 아무튼 멈추게 되어 있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구조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시선을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슉 하고 읽고 나가면 그러면 중요 소재를 놓치는 거야.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필자가 이 글의 소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로 많은 빠른 작품의 인스턴시즈, 예시들. 그러면 작품을 빨리 쓰는 것에 대한 본보기들이니까 소재 설정의 원리 뭐가 된다? 제너럴, 포괄성이다. 자, 그럼 이 중에 쭉 빠른 작품들을 썼던 경우들이 나오겠지, 맞지? 그러면 봐봐. 다시 제시문. 한 문장 읽으면 제시문 보면서 내려가는 거지 계속. 거기에는 가벼운 문제가 그것은 아니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쓰는 것은요. 길고 복잡한 작곡을 쓰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래. 그러면 누구한테는 가벼운 문제야? Great composers에게는 rapid work에 많은 본보기가 있으니까 얘네한테는 아마 가벼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가볍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해당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소재가 지금 잡힌 거야. 빠른 작곡하기. 그래서 나는 여기를 이 글의 소재라고 잡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바로 본보기들이라고 복수를 써서 넓은 범위. 그럼 그거의 본보기를 이제 specific, 세부적으로 보여주겠지. 자, 그리고 똑같은 말 썼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말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야. 문장본 부연 설명이니까. 그들의 facilitate에서 오는 단어지. 단어 공부하자. facilitate. 쉽게 하다. ease.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단어 되게 어렵게 썼지? 자, 쉬움, 용이성과 그리고 quickness, 빠름은 빠름. 뭐해? 바로 작곡의 빠름은 야기했다. 엄청난 경이로움과 그리고 admiration, 감탄을 만들었다. 1번 들어왔대. 그런데 1번이 나와서 들어갈 수 있어. 왜? 빠름에 대한 감탄이 있다잖아. 그럼 아마 이게 light matter, 가벼운 문제일 수 있는 거지. 누구에겐? 위대한 작곡가들에게. 그런데 뒷글 추론이 가봐. 여기선 뒷글로 뭐가 나와야 돼? 바로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탄은 이제 자주 바로 misdirected, 잘못 이끌어진다.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되지, 소재. 자, 뭐가 나왔어? admiration. 그럼 뭐가 돼? admire, 감탄하다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소재가 그대로 여기서 타고 내려온 거지. 일본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 당연히.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러한 감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끈다라고 했지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자. 그러니까 지금 뭐야? 뒷글 추론 안 맞아. 2번, 언제 두 번째 문장 출발했지? 우리가 들을 때 뭘? some, 일부를 뭐에? 빠른 쓰기에 뭐를? 위대한 작품들에 누구에 의해서? 모차르트라든지 아니면 맨델슨 아저씨들에 의해서요. 그럼 누구야? 이게 위대한 작곡가들. 그럼 뭐가 돼? 이 사람들한테 가벼운 문제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might think,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뭘? 대처를. 이러한 스피드가 was, 전명구니까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디 안에 있었을까? Of the composing power. 바로 작곡을 하는 힘 속에 있었다는 걸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봐봐. 이러한 감탄은 잘못 방향이 잡혔다 그러지. 그럼 실제로 뭐가 될까? 바로 작곡하는 힘이
아닐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 misdirected 이렇게 연결될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돼? 이런 걸 통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야.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 이끌어진 거라면 그럼 뭐가 될까?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바로 자 뭐야 작곡의 힘, 펜의 힘, 즉 쓰는 힘이라는 말이지. pen powe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seldom the case.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와. 대용구. 셀덤을 중학교 때 드물게라고 외운 사람은 여기서 위험해지기 시작해. 얘는 전부 다 부정어야, 부정어. 거의 무엇 아니 나세기열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바로 그 경우가 아니다.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 자, 다시 필자는 반드시 그리고 평가원은 출제할 때 논리적 근거를 준다 그래서 여기 뭐 있어? as well as. 쌤이 이거 뭐라 그랬지? 상관접속사와 비교급은 소재를 분류할 때 쓴다. 가장 기본적 패턴이지. 독해원리 소재 설정 정의구조 포괄 세부를 잡자. 그 다음에 독해원리 두 번째 소재 분류를 한다. A와 not A다. 그 분류할 때 표현은 비교급과 상관접속사를 쓴다. 그러니까 봐봐. 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때 지금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누구였을까? 이렇게 쌤한테는 두 개의 단어가 가장 중요했던 거야. 독해라고 하는 건 감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논리, 정확한 복화와 그래머가 여러분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즉, 첫 번째, 누구를? 대열구문을 그래서 쓰셨다는 거야. 강조. 그래서 얘를 소재로 잡은 거지. 두 번째, misdirect라고 하는 게 문제제기 소재를 잘못 이끌어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일로 내려오는 순간 뭐가 될까? as well as 하는 순간 뭐가 보여야 될까? 뿐만 아니라 상관접속사는 소재, 분류를 한다. 그럼 필자가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는 얘기야? 바로 이러한 속도는 composing power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뭐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pen. 쓰는 것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쓰는 게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위대한 작곡가들이 선택하는 방법이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재심 박스랑 연결되는 거야. 봐봐. 그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것이 길고 복잡한 컴포지션을. 그러면 위대한 작곡가들에게는 바로 쓰는 것이 바로 뭐란 얘기야? 스피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이끌어졌다 그랬잖아. 우리는 뭘 착각해? 바로 이 위대한 모차르트 아저씨, 멘델스존 아저씨가 바로 이런 위대한 작품을 스피드하게 쓰려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쓰는 게 아니라 composing 파워 속에 있다라고 잘못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소재가 분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composing power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바로 pen, to pen, quickly and collectively pen. 바로 composition. 작곡을 빨리 쓰기. 누구? 위대한 작가. 그러면 빨리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대한 작가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봐봐. 가벼운 문제와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걸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즉, 가벼운 문제는 누구에 해당될까? 바로 위대한 작곡가. 그런데 가볍지 않은 문제는 누가 될까? 바로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애들.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애들. 그러면 이 글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는 얘기야. 어떻게? 위대한 작곡가와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사람들.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한테는 light matter, 가벼운 문제지만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뭐가 될까? right matter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리를 놓치지 말자고. 설정, 분류, 주제, 뉘앙스. 이 글은 분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대놓고 벗을 때려놓은 거란 말이야. 분류하라고 제발. right matter의 문제와 right matter이 아닌 문제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뒤로 가보자. 자, 그러면 당연히 나는 3번에도 아직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 3번의 지금 부분에 보면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니까 이게 아니고 일로 온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지금 이걸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엔 right matter이 아닙니다. 그럼 앞에는 right matter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right matter입니다라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얘가 표식으로 잡아준 게 아니잖아요. 우린 추론으로 해서 끄집어낸 거잖아. 분류 원리로. 맞지? 뒷글 추론. 그럼 right matter이 아니다가 뒤로 나와야 되니까 일로 가보자. 3번 뒤에. 이러한 위대한 작곡가는 거봐. 3번도 못 들어가지. 왜? 위대한 작곡가한테는 저기 무슨 문제야? right matter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시 또 무슨 말이야? right matter.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위대한 작곡가들은 어떻다? 일반적으로 did their composition, 그들의 작곡을 했다. 정신적으로 뭐 없이 reference는 틀, frame이란 뜻이야.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prerequisites, hypothesis, reference. 쉽게 가면 frame, 틀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reference 단어 정리해 볼까? 그래, 요거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prerequisites 어렵지? 자, 근데 상위권 타겟 원하고 나는 갈망한다 1등급을 외우셔야 돼. 학술 지문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전체라는 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hypothesis.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가면 frame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조건이라는 단어야. 자, 하나 더 가자. promise 아니야. premise야. premise. P-R-E-M-I-S-E라는 단어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은 무리군이야. 자, 펜으로 쓰고 피아노를 치는 것에 대한 틀이 없이 정신적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simply 단지 미로 쓸 뿐입니다. 자, 놓치면 안 돼. simply 단지. 미로 쓸 뿐이래. 그러니까 단지 미로 따라는 얘기는 요건 좀 부차적이요. 뒤에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거지. 안 한 게 아닌 거지. 자, 뭐를 그 불쾌한 바로 manual, 육체적인이라는 뜻이야. 육체적 노동을 뭐에? commit. 자, 여기서 시험용 단어. commit, 행동을 확 저지르다야. 놓치면 안 돼. 자, commit. 여기서 ting이라고 해서 ing를 붙여놨는데 commit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을 확 저지르다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행동을 확 저지르다야. 그러면 어떤 것에 뭐야? 확 빠져있다는 얘기니까 뭐라고 나와야 될까? 몰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 commitment라고 해서 ment를 붙이면 보기로 평가원이 되게 좋아해. commitment, 행동 아니야. 저지름 아니야. 헌신, 몰두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읽기용이야. 단어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회화용에서. 자, 우리는 말하기를 위해서 지금 수능을 보는 게 아니야. 읽고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단지 이 불쾌한 노동을 미뤘 쓸 뿐입니다. 뭐에 관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음악을 어디로? 바로 페이퍼 종이에 관해서. 언제까지? 그것이 압도적으로 필요할 때까지요. 필요하면 쫙 썼겠지. 단지 미뤘 쓸 뿐인 거야.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These great musician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right matter, 가벼운 문제였던 거지. 4번. 자, 그때 그들은요, got credit, 공로, 공헌이란 뜻이지. 공로를 얻었습니다. 뭐에 관한? incredible, 놀라운 속도에 관한. 뭐를? 작곡에 관한. 지칭 놓치지 말자. 습관으로 잡으라지. 뭐가 돼야 돼? 대인은 위대한 작곡가. 그럼 누가 되죠? 바로 4번 앞에 있는 문장에 누가 돼? great musician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받은 거지. 따라서 지칭을 정확하게 걸어놓은 거야. 저것 때문에 4번 때려 죽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논리야.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지시대명사, 지칭. 그 가장 기본기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논리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고차원적인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작은 게 여러분의 많은 점수를 바꿔버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은요. 왜? 명사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셀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셀 수가 있으면 사람들 것들이라고 해석하지. 사람, 것. 그런데 원이라 그랬으니까 특정한 하나야. 그럼 뭐야? 가지고 있다니까 사물이 뭘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사람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걸 사람은,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거야. 셀 수 없으면 어떻게 해석하라지? 셀 수 없으면 상황, 상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영어의 명사표는 이게 끝이야. 고유명사, 물질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이런 걸 쭉 공부하고 안 하면 원래 뭐가 남아야 될까? 마지막에 남는 게 이 개념이야. 근데 고유명사, 집합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배우다 우린 다 주무셔. 결과를 머릿속에 가져. 우린 읽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얘를 기억해. 그럼 뭐가 돼? 사람은 가지고 있다. 단지 뭘 가지고 있을까? 가지다. 뭘? 것을. 자, 수거처럼 외울 필요 없어. 뭐뭐 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가지 마. 그냥 어떻게 가면 돼? 직역해. 사람은 가진다. 단지 복사하는 것을 가지고요. 혹은 to try. 노력하는, 시도하는 것을 가지고요. 그러면 뭘? 바로 음악, 악보를 복사하는 것을 가질 뿐이고요. 혹은
놓는 것을 가질 뿐입니다. 어디에다가? 바로 노트에다가요. 무엇이 안 나왔지? 접목구 수식어 껴들어가서 을을 여기다 붙이면 돼. 음악의 악보를 이전에 기억된 음악의 악보를 놓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가질 뿐이고요. 뭐 하기 위해서? 자, 말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부사지. 국어 실력이라 그랬어. 자, 암기된 음악. 암기된다가 to realize 깨닫다 아니야 실현시키다야. 실현시키다. 그럼 두 개 연결해봐. 암기된다 실현시키다. 한 문장 안에 들어가? 나는 암기된다 실현시키다. 한번 한 문장 안에 못 들어가지. 즉 말이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부 여러분의 모국어 감각이야. 그럼 문법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연결해보면 되는 거야. 그 국어로 연결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부사로 해석하면 되겠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이전에 암기된 음악을 놓기를 노력할 뿐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가집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모방해? 벌써 여기 봐봐. 얘가 작곡했는데 얘가 왜 모방을 할까? 사람이 바뀌었지. 이게 잘 안 보였던 거야. 누구? 바로 이 원이야, 원. 그러면 실력은 뭐였을까? 여러분은 명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거 언제 배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예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앞에 무슨 얘기야? 얘네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속도에 대한 공헌을 얻었는데 여기는 카피할 뿐이니까 얘네는 공헌도를 못 가지고 있는 거잖아. 왜 얘네가 빠르게 한 게 아니니까. 얘네 공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락이 여기서 바뀌었단 말이야. 그걸 이렇게 명사에서의 불특정한 대명사를 쓰니까 니네가 놓친 거야. 또 하나 힌트가 더 있지. 여기에 지시대명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될까?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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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 그러니까 뭐야? 앞에 문장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받은 거. 그런데 뭐가 돼? 받은 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야? 바로 빠르고 올바르게 적는 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돼? To quickly and collectively pen long and complicated composition. 이걸 this가 받은 거지. 그래서 5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들어가줘야 얘를 잡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가장 쉬웠던 건 뭘까? 최다 오답이 70%에 달했던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일관반의의 소재 분류를 할 수 있느냐야. 이건 가벼운 문제가 그러나 아닙니다. 그럼 앞에는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이걸 할 수 있는, 즉 작곡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와 작곡을 쉽게 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등장인물이 뭐가 된 거야? 위대한 작곡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두 부류가 여기서 탕 쪼개졌어야 돼. 그러니까 글로 닦았을 때 벌써 여기는 바로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작곡의 공헌도니까 얘네들은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얘는 빠르게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모방할 뿐인 거잖아. 이 문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they가 great composers냐, what not great composers냐, 즉 no가 되는 거지. no 아닌 사람. great composers,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사람과 위대한 작곡가의 경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오게 돼? 그러나. 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자, 이 시험 문제는 결론. 소재와 주제, 제시문파. 뭘로 치지 말자. 소재, 분류, 일관과 반의를 느끼자. A와 not A를 느껴라. 필자가 보는 게 예를 들어 흰색이 이 글의 핵심 소재다. 그럼 이 글은 뭐였지? Right matter. 쉬운 문제다. 누구한테는? 위대한 작곡가에게 작곡은. 그런데 not A, 흰색이 아닌 모든 것. 검정, 노랑, 빨강. 즉 no light matter. 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경우. 그러면 이건 누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위대한 작곡가가 아닌 사람과 위대한 작곡가의 차이. 이렇게 나와서 분류가 됐었으면 이 글은 쉽게 뚫렸을 거야. 그리고 난이도 주는 방법을 봐봐. 지칭을 못 잡으면 날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지칭으로 대명사를, 부정대명사를 써서 안 보이게 만들었고 this를 통해서 아 이게 5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잡아주실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실현하는 게 뭘까?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방할 뿐입니다. 이게 뭔데? 바로
빠르고 올바르게 복잡한 작곡들, 긴 작곡들을 쓰는 것. 그래서 제가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파이팅!